안녕하세요. 2월 26일입니다.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틀간 다우 1900포인트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고 나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코렉션, 즉 바이러스 그 조정이 맞다면 그 과거의 경험상 고점 대비 90%선, 그래서 대략 한 26,500선 요 정도는 터치하고 나서 흥정을 다시 시작한다 이겁니다.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이겁니다. 흥정 포인트가 대략 한 26,500포인트. 지금 이제 한 27,000 정도 되니까 한 500포인트 가량 더 밀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커렉션을 더 넘어서 이게 만약 바이러스 리세션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거기서도 밑으로 확 더 빠져야겠죠. 25,000 밑으로 얼마 빠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진행 경과를 두고 봐야 하는 거죠. 지금 예측은 힘듭니다. 다우 879포인트 3.15% 내렸고, S&P 500 지수 2.96% 내렸고, 나스닥 2.77% 내렸고, 반도체 지수 3.06% 내렸고요. 마이크론 5.27% 폭락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다시 크게 하락해서요. 당연히 장기채 위주로 하락폭 이제 크겠죠. 장 중반까지만 해도 3월물 오히려 수익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1.344%로 사상 최저치 갱신이고요. 3월물 1.536%로 스프레드는 마이너스 19.2bp입니다. 3월 19일 날 기준금리 인하 확률 31%로 일단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결 확률은 69%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여기서 더 어떤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은 동결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요, 이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저는 쟁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말 큰 쟁점은 과연 10년물, 2년물 이 수익률이 역전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달러 지수는 98.9로 소폭 내렸고 원달러 1216원으로 소폭 내리고, 그러나 원에는 11.04로 올랐고요. 위안 달러 7.01로 내렸습니다. 유가는 추가로 3%대 크게 하락했고요. WTI 49불, 브렌트 54불선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한국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이전보다 7.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3월에는 더 참혹한 모습이겠죠. 이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폭삭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소비 지표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될 겁니다. 독일 4분기 GDP 전분기 대비 0%이고요. 전년비 0.3% 상승으로 이게 잠정치죠. 그렇습니다. 미국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전년비 2.9% 이렇게 이전보다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2월 CB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 빅데이터죠. 130.7로 예상인 132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지표는 소비자 신뢰지수 이 지표는 아직 태평양 건너 바이러스 휴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지표는 아마 크게 하락하리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2로 폭락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는요, 변동성이 좀 심한 편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주가 간단하게 맛보기 전망하는 거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주식 주가든 채권 가격이든 말이죠. 모든 자산 가격의 공통된 원리 딱 한마디로 하면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 이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망할 때는 논리적으로 언제나 여기서 출발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산 가격의 공통의 평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논리적인 순서가 바로 실적, 데이터, 정책 이런 순서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전체 기업 실적 좋아질 리 있겠습니까? 좋아진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롱 포지션에 베팅 하셔야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제 데이터, 왜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데이터 정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매우 중시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 데이터 가령 3월 첫 주, 다음 주 아닙니까? 2월 고용지표 발표하겠죠. 이거 좋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이 고용지표 선행이라고 볼 수 있는 JOLT, Job Opening, 요 지수가 수개월 전부터 비실비실 되다가 지난번 최근에 크게 하락한 거 요거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고용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매월 첫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하고 이 JOLT 지수하고 또 그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그 이니셜 잡 리스트 클레임 이렇게 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러니까 해고당한 다음에 신청하는 거니까 신규로 채용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가급적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규 고용을 늦추는 거지 먼저 자르고 고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고용지표가 나빠지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빠지는 건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리세션이 맞다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겁니다. 가령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 오늘 살짝 꺾였습니다. 이게 그 다음 달 본격 하락할 것이 거의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팍 꺾인 것이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요 하나만으로도 이게 매우 빅 데이터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 거의 뭐 많으면은 4분의 3이 소비가 차지하잖아요. 소비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꺾여버리면 요 자체만으로도 다우 한 2, 300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엄청 많은데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맛보기만 하겠습니다. 미국 CDC에서 수리 분석 모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키워드가 seasonal like the flu 이 말입니다. seasonal like the flu.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 코로나가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스나 메르스와 다른 점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는 요 놈은 앞으로 인간과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 기온이 올라가면은 살짝 사라졌다가 가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견은 지금 미국 CDC에서 전문적으로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 돌렸겠죠. 수리 분석 그 결과라니까 중시해야죠. 일단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일단 대략 한 5월 이후 약화될 가능성 일단 매우 높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말이죠. 의문점은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대만이나 이란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이런 데 전부 다 지금 이미 한국의 그 5월 날씨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창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결론은 요 놈은 신종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겠다 이겁니다. 두고 봐야겠다. 여기서 이 수리 분석 모델에 집어넣은 기본적인 파라미터도 기존에 있는 교과서적인 추측을 그대로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코비드19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니까요. 예, 지나봐야 안다. 이것이 결론은 이렇게 내리되 그러나 미국 CDC의 수리 분석 모델의 결과는 중시하겠습니다. 자, 중공은 말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를 발표해 놔놓고 말이죠. 저는 지금 발표하는 숫자 안 믿는다는 취지이죠. 이를 근거로 바이러스 지금 장악이 됐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지금 신이 나 있는 것 같은데 매우 의문이고요. 여전히 지금 중공은 심각한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후베이 지역은 여전히 통제 지속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달라진 거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애들 수업하는 것도 학교 오픈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가령 광동, 허난, 저장, 후난, 안휘, 장시성 이들 6개 성은 지금의 한국보다 더 심각하고요.
그 외에 장수성, 산둥성, 충청 이런 고위험군인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어제까지는. 그러나 이들 지역도 지금 고강도 통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통제를 풀어버리면요, 딜레마라는 겁니다. 자, 바이러스를 막으려면은 통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접촉 못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일을 못하니까 내일 죽잖아요. 지금 바이러스 안 막으면 오늘 죽어버리고, 지금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통제해버리면 돈을 못 버니까 내일 죽어버리죠. 그래서 바이러스 감수하고 이제 작업장 지금 계속 재개한다는 건데, 그러면 접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무리 그 접촉을 최소화하더라도 접촉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접촉하면 언제든지 다시 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딜레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통제를 풀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또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또 독려를 하고 이런 어떤 모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었는지 그 판단은 전력 사용량, 물류 흐름, 교통 흐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돌아왔는가 이런 숫자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도요타가 중공 내 네 번째 공장 다시 가동한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중공에 공장이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는 가동 시작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공장 다시 가동한다고 합니다. IOC 멤버가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 처음으로 언급했고요. 이탈리아 322명 확진에 11번째 사망자 나왔고요. 루마니아,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오스트리아가 국경 봉쇄한다는 취지로 열차 스톱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3개 국가 다 퍼져나갔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has restricted all business travel to, from, and within South Korea and Northern Italy. 무슨 말입니까? 골드만삭스가 자기 직원들한테요, 한국으로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한국 내에서는 움직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 지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북부의 바이러스 창궐 지역에만 이런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Goldman Sachs has restricted all business travel to, from, and within South Korea and Northern Italy. 이랬습니다. 자, 직원들은 한국으로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한국 내에서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전역을 바이러스 창궐 지역과 등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쩔 수 없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쟁이니까 전투하러도 가는데 총알이 빗발쳐도 앞으로 돌격하자 하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가 우선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문하게 되면은 그러면 갔다 와서 최소 14일 이상 셀프 아이솔레이티드 자기격리 해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사규 아닙니까? 사규 어기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원들한테는 법보다도 무서운 것이 사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과 사규가 충돌하면은 법은 어길지언정 사규는 어기지 않죠. 자, 사원들한테는 법보다 무서운 게 사규입니다. 미국 CDC는요, 미국 내에 팬데믹 상황이 오면 학교나 기업 폐쇄할 예정인데 이 경우 시뮬레이션 하고 있답니다. 바레인이 이란 때문에 6명이 또 추가 확진됐다고 투덜대고요. 오만도 2명이나 증가했다고 투덜거립니다. 이란은 보건부 차관이 양성 판정 받는 등 95명 확진에 16명 사망했고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한테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은요, 일본과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되네요.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 와중에 웃기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이 판에도 지금 웃게 됐습니다. 트럼프 지금 인도에 있는데요. 기자들이 미국, 인도 이 관련된 것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내니까요. 트럼프가
We are very close to a vaccine.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are very close to vaccine. 백신 거의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기밀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의 뭐 핵무기 그 기밀사항보다도 이게 더 큰 기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백신 정말 있다면 말이죠. 시장에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 쳐야 됩니다. 선물 매수하고요. 콜 매수하고요. 풋 매도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이 생기잖아요. 예?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기밀사항인데 이걸 이렇게 깠다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계속 물은 거죠. 기자들이 엄청난 거니까. 나중에 백악관이 트럼프가 에볼라 백신하고 착각한 것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백신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거 빨라야 연말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뭐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관련해서 여러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고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결론은 여러 기업에서 수많은 제품 지금 동물 실험하고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끝나고 나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까다로운 절차 거쳐야 합니다. 중공이 뭐 자기들 뭐 임상실험 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차피 미국 테스트 절차 다 거쳐야 백신으로서 안전성, 효율성 확인될 것이고요. 그게 시장으로서의 상품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공식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고요. 예? 그전에는 약초 따려 먹었더니 낫더라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거나 많이 따려 먹으라 이거죠. 한국 상황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요. 어제 4시 현재 환자가 977명입니다. 사실상 1000명입니다. 중공 전역에 28,000명 확진자 수와 인구 대비 등가입니다. 중공에서는 2월 5일 상황이었죠. 자, 중공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국 분포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대구, 경북에 집중 발생해 있지만 솔직하게 냉정하게 보면 말이죠. 서울 포함 수도권에 84명입니다. 환자가. 부울경에 69명이고요. 모두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요거. 예?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인 신천지와 비슷한 조건 3가지 이걸 제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1. 밀폐 공간입니다. 2. 동질적 다수인입니다. 3. 밀접 접촉입니다. 수도권과 부울경에 이러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2, 제3의 신천지 사례가 동시다발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될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령 명성교회 확진자 2명 나온 사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감염 후 확진 전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 거죠. 대략 7일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인들 간에 경조사 챙겨주고 하죠. 그래서 명성교회 교인들 장례가 공교롭게도 청도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목사가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활동이죠.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가서 갑자기 뉴스에 청도 병원에서 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목사가 스스로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했다는 겁니다. 매우 모범적이죠. 뭐 나무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확진됐다는 거 아니에요. 2명이. 문제는 스스로 보건소 가기 전에 이미 평균 한 6일, 7일 정도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지수, RO 지수를 가령 4로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산수지를 해보면 간단하게 명성교회에서만 대략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환자 더 나올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이거. 이 외에도 말이죠. 집단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는 곳이 서울에 있는 병원 2군데, 요양원 등 특수시설 2군데 나와 있고요. 부산 온천교회 사건, 그 다음에
성지순례 다녀온 그 성당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가령 말이죠. 대한항공 그 객실 승무원 확진 사건도요. 이게 지금 국제선이고 LA하고 이스라엘 다녀와서 확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행 중 대형 여객기 객실을 상상해 보세요. 특히 국제선. 여기 봐도 위에서 봤던 신천지 비슷한 조건 3개, 밀폐 공간, 동질적 다수인, 같은 장소로 같은 비행기 타고 가니까 동질적이잖아. 그것도 밀접 접촉. 그 국제선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까? 그래서 밀폐, 동질, 밀접 접촉 이 3가지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그 국제선 대형 여객기 객실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바이러스 천국입니다. 거기 그 청도병원에 그 5층이 폐쇄병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결국 자세히 봤더니 3층 다음이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4층이죠. 거기에 있던 환자 100% 모조리 다 감염됐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 장소라는 거 그렇게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완전 바이러스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한항공 여객기 내 모든 승객, 모든 승무원들 대부분 감염 가능성 매우 높은 거죠. 감염됐다고 봐야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그 이후에 일상에서 부지런히 바이러스 퍼뜨렸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바이러스 숙주라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태를 진정시킬 어떤 그 일말의 희망을 본다면은 그래도 지금 한국은 우리 한국 국민들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매우 높고요. 지금 매우 지금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경각심을 아주 가지고 있고요. 그때 대통령 헛소리 한 거 말고 그때 다 끝난다고 빨리 일상생활 하려고 그랬던 그 순간 빼고 나면은 지금 팍 퍼진 이후로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요. 비교적 대처는 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봤자 이게 재생산 지수 좀 낮추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2, 제3의 신천지 사례를 막지 못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러면 3월 초순경에 인구 대비 중공을 축을 하고 사실상 한국이 바이러스 1등, 끔찍한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바이러스 천국 코리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문재인의 탁월한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버스 이런 것도 매우 취약하죠. 밀폐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밀접 접촉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출퇴근 콩나물 같은 상황은 절대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탑승을 분산시키는 거 이거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스크 짜증 이거 폭발해갖고 말이죠. 재앙이를 밟아 뭉개버릴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외신에 소개된 한국의 대구 풍경 사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청승맞게 눈이 아니고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겨울비 추적추적 오고 있는데 말이죠. 마스크 그 2장 구해보려고 늘어선 줄을 한번 보십시오. 저거 참나. 그렇게 몇 시간을 기다려갖고요. 바로 앞에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구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발길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바이러스하고 전쟁할 때는 마스크나 의료용품 이게 바로 핵심 전략물자 아닙니까? 이거 핵이나 미사일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마스크 만드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정부는 온갖 핑계로 사건만 터지면 돈 강탈할 궁리부터 하는데 어째서 저런 마스크 문제도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가 이겁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핵심 전략 물자인 마스크가 300만 개씩이나 지금 중공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이런 말이 지금 전임 의사협회장 또 현재 의사협회장 한탄 섞인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전시의 핵심 전략 물자 반출 금지하고요. 이거 어기는 것들 그냥 사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사용에 준해서 아주 엄중하게 처단하는 게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거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예? 무슨 새끼를 왜 돈 주고 부려먹습니까? 이런 거 하라고 부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것들이 말이죠. 중국몽 따라간다고 회사하면서 중공의 아픔에 동참한답시고 국민이 사용할 마스크를 중공으로 지금 우선 공급하는 거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 이런 마스크 파동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참나. 돈을 그렇게 강탈해 갔으면 마스크 공급 정도는 안정적으로 해줘야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백신 개발 못했다고 정부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없는 무능한 것들이라면 차라리 물러가든가. 물러가지도 않고 말이죠. 이 재앙이 패거리들만 사라지면은 국민의 고통은 분명히 줄어들 것 같은데 말이죠. 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요. 바이러스는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바이러스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지금 짜증스럽잖아요. 예? 가령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한테 이거 맡겨버리면은 훨씬 좋은 마스크,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능한 것들은 빨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삼성의 신입사원보다 못난 것들이 맨날 돈 더 달라고 징징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 같은 것들이 대구, 경북 봉쇄한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말이죠.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 말한 놈을 잘라버리든지 자르지도 않고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 자식은 또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 해갖고 국민들 짜증나게 한다 이겁니다. 저 인간이 지금 짜증나게 한 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마스크 공짜로 준다는데요. 저 공짜 매우 싫습니다. 공짜는 아주 혐오스럽습니다. 제가 주고 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공짜로 줍니까? 그게 뭐 저 돈으로 줍니까? 마스크 공짜 주면서 마스크 값 수십 배 강탈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강탈하지 말고 공짜도 주지 말고요. 적당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적당한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사면 됩니다. 매점 매석해서 마스크 투기하는 새끼들 깜빵이 거꾸로 다 매달아 버리고요. 공권력은 이렇게 사용해야지. 지금 최대 피해자인 신천지를 희생양 삼아서 무진막지하게 지금 침략해갖고 똥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쳐들어갔잖아요. 여기에도 많은 쟁점이 눈에 보이는데 아주 심각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